이런 정보나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실력이 볼 수가 있다. 실력이 있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투자에 가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딱 마친 다음에 추천하셨으면 한 번만 한번 더 칠게요. 홈페이지 회사 솔루션을 개발한 개발팀장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좀 기다리는 전화가 있는데 좀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예. 카테고리를 다 그러니까 여기서 틀을 사다가 예. 제 걸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네. 뭐든지. 저 동영상 편집해야겠는데요, 이거 밥자리를. 지금 저희가 동영상 녹화해서 교육 끝나면은 내일 정도까지 최대한 올리거든요. 늦으면 뭐 모레까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는 부분 있으시면 영상 보시면서 전부 다 올리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용량 때문에. 그런데 일단 최대한 좀 촬영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그 오마이사이트라고 하는 웹 에이전시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웹 에이전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드는데 몰입을 하다 보니까 매몰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제작은 기술은 있으니까 그냥 고객들한테 일상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어려움들이 발생을 해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사실은 그 사이트 맵 그리고 메인 화면의 배치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세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내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무작정 만들려고 정해주시면 안 되고 어떤 메뉴 구성으로 그리고 메인 화면에 이제 그 어떤 그 페이지 어떤 내용들을 끄집어 올 것인지 그거를 먼저 명확하게 결정을 해 놓으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소 이제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메뉴 PC 메뉴라든지 이런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메뉴에 이제 순서를 바꾼다든지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게시판 추가하는 건 너무나도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처음에 이제 제작하실 때 그 사이트 맵과 메인 화면 구조가 그려져 있어야 작업을 하실 때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고 교육을 받으실 때도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페이지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시면 되세요. 그게 홈페이지의 끝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어떤 홍보용 홈페이지라고 하면 그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홈료 솔루션과 그리고 포토샵을 좀 이미지를 좀 다룰 수 있는 능력만 갖추시면 웬만한 홍보용 홈페이지는 정말 손쉽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여러 가지를 모든 걸 다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것만 그냥 선별적으로 이렇게 그냥 취사 선택해서 그 필요한 것만 가지고 제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검색 엔진 노출 그리고 방문자들이 유입이 됐을 때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시는 겁니다. 홈페이지는 제작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그 활용에 초점을 맞추셔야 그래야 이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으세요.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들여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오픈을 했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저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제작할 때 막 이것저것 다 담아 놓으시면 나중에는 빼기도 애매하고 아깝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그냥 계속 유지해 놓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비용이 또 계속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만드시기로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가볍게 만들어서 오픈하시고 컨텐츠 많이 넣어서 일단 방문자들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 방문자들로부터 뭐 이렇게 그 파생되는 그런 전환율이라든지 뭐 방문 그 유입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해가면서 적절하게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이제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이트 맵, 메인 화면 배치도, 그리고 페이지별 상세 자료,
이걸 워드로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건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일단 한번 만들고 보자. 그러면 진도가 잘 안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료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순서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상하신 속으로 적으신 사이트 맵이라는 그 내용을 엑셀로 만들어서 파일을 첨부를 하게 되면 컨텐츠 페이지 그리고 게시판 이게 자동으로 한 번에 생성이 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메뉴를 추가한다든지 페이지를 이제 메뉴라고 하면 페이지나 게시판 두 가지거든요, 보통. 그래서 페이지 추가하는 방법, 게시판 추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교육 시간에 여러분들 듣고 오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교육 순서상 그냥 빠질 수도 있어요. 기초교육을 이제 전제로 지금 하는 전문가 교육이니까 혹시라도 그 부분이 잘 이제 모르시겠으면 이따가 질문과 답변 시간이 좀 길게 할애가 됩니다. 그때 다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이제 인푸트라는 개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초교육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셨겠지만, 그리고 뭐 헤더 이제 영역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고 바뀌는 겁니다. 헤더 영역 편집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서 로고를 바꾸는지, 그리고 푸터 밑에 쪽에 주소 부분은 어떻게 글자를 바꾸는지,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를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서브 페이지 이제 쪽의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렵다고 하시는 요 두 가지 특수한 기능, 노출 제한 기능과 치환 문자라는 거를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주로 프로그램을 이제 수정할 때 에디트 플러스 또는 뭐 여러 가지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해서 영어로 되어 있는 문법이 있죠. 언어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수정하는 그런 이제 일련의 작업들을 홈요 솔루션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브라우저 가지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설명드릴 내용들. 헤더 쪽에 메타 태그 설정하는 방법, 타이틀 태그 설정하는 방법, 그런 이제 몇 가지 설정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과 답변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로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사이트가 두 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직접 구현을 해드릴 건데요. 하나는 요 오마이 사이트라고 하는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구조를 그냥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미리 이제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미지 준비를 해놨고, 메인 화면을 배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그거를 이제 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충청남도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홈페이지인데, 그냥 보통 기업 홈페이지나 관공서 홈페이지 만들 때 아주 좀 노멀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요걸 한번 직접 구현을 해드리는 식으로 두 가지의 시연을 드릴 겁니다. 그때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로 그 전에 홈페이지 요리사 솔루션이라는 거는 얘가 사실은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이 이미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통적인 홈페이지 제작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자인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디자인에다가 프로그램을 입히는 그런 구조로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전문가분들은 디자인을 처음부터 한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입히는 건 뭐 HTML을 막 거기다 붙여 넣어야 되거든요.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비전문가분들은 그 방식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목표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를, 괜찮은 홈페이지를 내가 빨리 만들어서 활용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하시면 홈요 솔루션을 그대로 깔아서 거기에 있는 배치를 바꾸고 그림을 바꾸고 메뉴를 만드는, 그리고 페이지를 채워넣는 그런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작은 디자인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홈요 솔루션의 구조를 이해하고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디자인을 맞추시는 거예요. 이미지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 홈페이지가 지금 작업 중인 건데요. 이거랑 비슷하게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이제 시연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이제 비즈니스형 0008, 비즈니스 008이라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 상품을 주문을 하셔서 설치를 하면 정확하게 딱 이 모양대로 설치가 됩니다. 이게 그냥 설치한 그대로거든요. 이 설치한 그대로에다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여기 메인 메뉴를 구성하시는 일이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 로고 이미지를 바꾸시는 거예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주소, 요거를 여러분들 정보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그림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배치. 그림 바꾸는 건 맨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하시면 되고, 우선 뭐 조금 더 편한 순서를 보자면, 여기 배치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배치대로, 여기다가 이제 게시판을 하나 넣을 거고요. 여기 이쪽 그 기준에 의하면 이쪽에 게시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갤러리가 있고, 여기에는 뭐 다운로드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들어 볼 건데, 이번 교육 시간에는 이 비주얼 탭으로 되어 있는 걸 그냥 일반 게시판으로 넣을 거예요. 비주얼 탭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매뉴얼을 통해서 익히시길 바랍니다. 요런 걸 비주얼 탭이라고 합니다. 게시판이 이제 공간이 적으니까. 그런데 메인 페이지에서 3개짜리 게시판을 3개를 노출을 시키고 싶은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써놓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검색 엔진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구조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펼쳐 놓으시는 게 그 검색 엔진 노출에 도움이 되세요. 자, 그럼 한번 로그인을 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받으신 아이디, 패스워드, 그걸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 밑에 관리자용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노출이 돼요. 관리자용 메뉴를 이제 노출이 되고, 여기에서 관리자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맨 위에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페이지 관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페이지를 누르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사이트 맵 변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사이트 맵 변환. 이거를 딱 누르시면 이제 새 창이 열리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만드신 수가 있는 그 엑셀로 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그 엑셀 파일을 첨부하면 비어있는 이 코너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전문가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페이지를 하나씩 게시판을 하나씩 만드시는 거는 이제는 좀 지양하시고, 만약에 새롭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홈페이지가 있으실 때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첨부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솔루션을 이제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업을 하다가요, 그냥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세요. 내가 마음대로 막 만지다가 잘 모르고 만지면 페이지가 없어진다든지, 어떤 잘못 삭제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 지우고 다시 설치해서 다시 처음부터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설치라는 서비스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하나씩 페이지와 게시판을 만들어야 된다면 매번 똑같은 작업을 여러 번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배우시는 이후부터는 엑셀로 사이트 맵을 미리 만들어 놓으십시오. 만드는 방법은 엑셀 파일의 형식은 이런 형식입니다. 이거는 홈페이지 요리사의 사이트, 이제 사이트쿡.kr 그쪽에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 맵 목록이 나와요. 그 중에서 하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이제 변경하시는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면 되는데, 이게 1차 메뉴예요. 1차 메뉴. 그리고 이게 2차 메뉴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이 메뉴는 나란히 여러 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한 줄에 메뉴 하나. 1차 메뉴든 2차 메뉴든 3차 메뉴든 하나씩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이제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조사라는 코너가 게시판이라면 여기 게시판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그 게시판 원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홈료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5가지의 원본 게시판을 제공해드리는데요. 일반형 게시판, 그 다음에 갤러리형 게시판, 포럼형 게시판, FAQ형 게시판, 상담형 게시판, 총 이렇게 5가지 게시판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포토 갤러리는 갤러리형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끝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이쪽에 노출에 대한 이제 그 설정이 나오는데요. 상단 노출, 이건 GMB 노출이거든요. 맨 위에. 그리고 서브 좌측, 이거는 서브 페이지 좌측에 노출되는 거. 그리고 사이트 맵. 그래서 이 3가지는 반드시 보통 노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Y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게시판 뭐 쓰기 권한인데, 이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는 엑셀의 기능이 있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이트 맵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하시고
첨부를 해볼게요. 사이트 내 변환이라는 버튼이죠. 클릭을 하고 엑셀 파일을 첨부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없었던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자, 위쪽에 이제 이쪽 로고를 바꾸고 색깔이 이제 보통 방금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파란색 컬러로 한번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먼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셔서 설정 변경을 누르시면 처음에 디자인 설정이라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쪽에 보시면 컬러 테마가 있어요. 이게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빨주, 노초, 파남보 아시죠? 무지개 빛깔 그 순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저장하시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 로고를 변경하는 방법 페이지 편집 들어가서 DIF 이게 이제 인포트라고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는 계속 모든 페이지마다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인포트 되어 있는 페이지 원본으로 들어갈 때 F를 누르시고 이 로고 클릭을 하시고 미리 이제 준비하신 다른 페이지, 다른 이제 로고, 여러분들께 맞는 로고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로고가 바뀝니다. 그림 바꾸는 방법이에요. 버튼에 이미지를 바꾸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고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이 푸터, 글자 바꾸는 방법.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다시 또 DIF라고 되어 있는데 F로 들어가셔서 이 글자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글자를 바꿔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편의상 저는 복사해서 붙여놓겠습니다. 붙여넣기 했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방금 여러분 두 가지를 이제 배우신 거예요. 기초교육 시간에 배우셨던 총 7가지 페이지 구성 요소 중에 그림 바꿨죠? 버튼이죠, 버튼의 그림을 바꾼 거니까 사실 버튼을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 넣기, 글자, 일반 HTML 태그나 텍스트 그 두 가지를 이제 바꿔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밑에 있는 이 게시판 배치와 요놈을 이쪽에 맞게끔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이게 사이즈가 이쪽 그 사이즈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6이에요. 여러분 그 행렬 컨텐츠 배우셨죠? 기초교육 시간에. 안 배우신 분 계신가요? 행렬 컨텐츠. 예, 다행입니다. 다 배우셨죠? 안 배우셨는데 배우셨다고 하는 분 안 계시죠? 행렬 컨텐츠 20-6 그리고 얘는 20-9 얘는 20-5 사이즈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 배치가.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초록색 박스 여기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죠. 초록색 박스 클릭하시고 얘는 20-6으로 일단 배치를 먼저 바꾸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0-9 그리고 얘는 20-5 그대로 두면 되겠고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초록색 박스를 클릭을 하고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총 합이 20-6, 20-9, 20-5 해서 20-22 딱 맞게 떨어진 거예요. 20-20 그거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합이. 그 다음에 요 게시판 스타일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거를 지우고 빨간색 박스를 저는 지울 겁니다. 삭제를 하고 다시 초록색 박스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게시판 넣기를 하셔도 되겠지만 밑으로 내려보시면 게시판 스타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쪽에 일반형, 갤러리형, 롤링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형 게시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형 누르시고 일반형 중에 뭐 혹시라도 컬러가 좀 많이 있는 게 있으시면 적당한 게 있으시면 골라서 넣으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그냥 흰색 바탕에 있는 그 게시판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요거 빨간색 컨텐츠 박스를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복사가 돼요. 이쪽에서는 템플릿 쪽에서는 확인 누르고 붙여넣기.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좀 볼게요. 이렇게 이제 박스가 들어갑니다.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게시물을 좀 넣어 볼 거예요. 근데 하나씩 넣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프로그램을 하나 좀 돌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거는 이제 교육을 목적으로 편의상 게시물을 한 번에 이제 올리는 거예요. 이미지의 게시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 화면 배치를 하실 때는 게시판에다 글을 몇 개를 올리시고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어있는 상태에서 배치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보이질 않으니까 게시물을 좀 그 게시판에다가 여러 개를 넣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작업을 하시면서. 게시판이 많아서 좀 오래 걸리네요. 여기 보시면 흰색 배경에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으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 라인을 제가 제거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게시물의 이제 길이도 너무 짧죠. 그래서 길게 바꿔볼 거고요. 그리고 게시물 개수도 여기서 이제 3개가 나오니까 좀 더 이제 하나를 더 늘려서 4개로 바꿔볼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편집 들어가서 여기 바깥쪽에 그려져 있는 선을 지우기 위해서 D를 클릭을 하고 AD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를 지우세요. 그러면 선이 없어집니다. 그죠? 없어졌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일반형 게시판이라고 써 있는 요 D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뭐 헤드 비지 09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배경입니다. 배경. 그래서 배경도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배경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거를 지우고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배경이 지워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게시물 개수 늘리고 제목을 늘릴 거예요. 다시 페이지 편집 들어가셔서 요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클릭을 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죠. DIF로 되어 있고 임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F로 들어가서 로고를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모든 페이지에서 다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수정한 겁니다. 임포트된 그 내용의 원본을 수정한 건데 여기는 원본을 수정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 이 메인 페이지에서만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I를 클릭을 하고 임포트 해제를 하시는 겁니다. F로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그게 원본이 바뀌는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저거를 다른 데서 또 그대로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그건 유지하시고 이제 여기에서만 바꿀 수 있도록 임포트를 해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만 바뀔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가지고 옵니다. 이쪽으로. 게시물의 제목을 글씨를 늘리기 위해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3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60으로 바꿔볼게요. 확인. 그리고 게시물의 개수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4개로. 게시물 개수 조정하는 거는 보세요.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점선이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저게 게시판 프로그램 설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 게시판 프로그램 설정을 이제 바꾸려면 저 파란색 div 안쪽에 있는 이 D를 클릭을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게시물의 개수를 내가 4개로 바꾸거나 5개로 바꾼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의 이제 그런 설정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정을 바꿀 때는 이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div의 D를 클릭을 하시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기본 설정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고 이걸 누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설정이 있지만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게시물 수가 3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원하시는 개수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작업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이런 포토 갤러리 토너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쪽을 이런 모양을 바꿔볼 거예요.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그래서 페이지 편집에 다시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빨간색 이거를 삭제를 하고요. 컨텐츠 박스죠. 이걸 삭제를 하고 초록색 클릭하시고 다시 템플릿 이쪽에 있는 템플릿 분류해서 아까는 일반형이었지만 이제는 갤러리형이에요. 그래서 갤러리형 선택하시고 비슷한 놈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화면에서는 이미지와 밑에 제목이 나오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요거 보시는 거 요거를 복사를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복사가 되고요.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 들어갔죠. 그런데 이쪽 내가 하고 싶은 건 4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개만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이 빨간색, 파란색 점선 안쪽에 있는 div죠. D 클릭 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서 기본 설정 수정 이 버튼 누르시고 밑으로 쭉 내려서 게시물 개수가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4개로 바꿉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십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선이 있고 그리고 얘가 2줄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밑으로 이게 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글자 수를 줄일 겁니다. 얘는 조금 2줄로 나오게 하는 사이즈로 맞추셔도 되고요. 옆에 5개를 누르셔서 자 일단 선을 지울 겁니다. D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A, B F9이라고 되어 있는 걸 지우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게시물 제목 글자 수 바꾸는 거 아까 해보셨죠? 이거를 20 정도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로 조정이 됩니다. 게시물 이제 라인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버튼 그 버튼의 이미지를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편집 들어가서 클릭을 하시고 파일 선택 원하시는 이제 버튼을 미리 만드셔가지고 여기다가 첨부하시면 로고 변경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배치가 끝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메인 화면은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편집 들어가서 이 그림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서 다른 그림으로 대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비주얼 배너라는 어떤 그 플러그인에 있는 내용 여러 개의 이미지를 롤링을 시키고 싶으시면 매뉴얼을 보시고 여기다가 비주얼 배너를 배치하시면 이미지를 여러 개를 이제 롤링을 시킬 수 있으세요. 플래시를 쓰지 않고도. 그래서 이제 메인 페이지 배치는 한번 맛배기 삼아서 홈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넣어야겠죠. 아까 사이트 맵을 만들 때 이미 게시판들은 다 생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시물까지 다 아까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쪽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게시판 쪽은. 다시 참여마당 이쪽에도 들어가 보시면 다 게시판이 되어 있고 갤러리까지도 이렇게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게시판 사이트 맵을 첨부할 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서브 페이지, 일반 그냥 고정된 콘텐츠 페이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콘텐츠를 등록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자동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페이지 편집 누르시고 이거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내용이 채워진 이미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신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갑니다. 페이지는 글자 넣기로 해서 HTML 태그를 직접 다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림 넣기를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여기 유연정 뭐 인선말이다. 그럼 속성 변경 누르시고 복사라는 게 있어요. 다른 페이지를 내부에 있는 다른 페이지를 복사해 오는 건데 어떤 걸 복사해 오느냐면 기본적으로 템플릿으로 몇 개의 페이지를 여러분들 이제 입맛에 맞게 수정해서 쓰시라고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안에 솔루션 안에.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시면 돼요. 복사 누르시고 여기에 템플릿 누르시고 이쪽에 서브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분류에 뭐 인사말 원투가 있네요. 이거 하나를 복사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미지와 글자가 나뉘어진 형태로 나옵니다. 이거를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미지 부분적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맞게끔 글자 직접 쳐서 바꿔주시고 아까 푸터 이제 수정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쓰실 수 있게끔 몇 개의 템플릿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거를 일일이 확인하시는 방법은 관리자 페이지 가셔서 페이지 관리에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전체 페이지를 선택을 하셔야 나올 거예요.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분류에 가보시면 이게 다 이렇게 이제 갖다 쓰시라고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 뭐 배치할 때 행여 콘텐츠 박스라는 거를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걸 쓸 건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게시판 박스 복사해 왔죠? 요게 이제 그 게시판 박스들이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이거는 서브 페이지들인 거예요. 그리고 레이아웃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보기 버튼을 한 번씩 눌러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형태가 있네요. 보시는 건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걸 골라서 아까 거기서 페이지에서 복사해 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조합 소개라는 게 맨 앞에 나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메뉴를 관리하는 방법, PC 메뉴 들어가셔서 조합 소개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거를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맨 꼭대기까지. 그리고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조합 소개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위아래로 이제 배치를 하면 여기에 이제 위치가 잡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 소개에 다른 페이지를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이 밑에. 또는 바로 이 자리에다가 이게 지금 총 6개의 메뉴가 있는데 하나를 더 넣고 싶어요. 그럴 때 똑같이 PC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위에 넣으려면 맨 위에 보이게 넣으려면 그냥 이 상태에서 페이지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합 소개 밑에다가 넣고 싶으시면 조합 소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하위에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제가 하나 넣어볼게요. 그리고 메뉴 노출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노출이 되고 PC 메뉴의 목록에 나와요. 전체 선택하시고 메인 노출은 필요 없으니까 체크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복사할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템플릿에 면역 그리고 저장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테스트 페이지라고 들어갔죠? 이걸 맨 위로 올리고 싶어요. 첫 번째 페이지로, 두 번째 페이지로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해서 실제 화면을 보시면 테스트 페이지가 들어갔죠. 여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아까 면역을 복사해온 겁니다. 여기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습니다. 페이지 편집 들어가서 거의 반복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게시판을 하나 더 추가해야겠다. 그럴 때는 게시판 관리로 갑니다. 그리고 게시판 만들기를 눌러요. 좀 전에는 페이지를 추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게시판 만들기를 누르시고 여기서 테스트 게시판 그리고 어떤 메뉴 밑에다가 넣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상위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고르시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내용대로. 여기는 가나다선 정렬로 그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여마당 쪽에다가 테스트 게시판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고 노출 설정을 또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메인 노출 제거하시고 모바일 노출에 체크하시면 모바일 홈페이지에도 그 게시판이 버튼이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눌러보시면 게시판이 방금 만든 테스트 게시판이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됐고 실제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참여마당 쪽에 테스트 게시판이 들어갔습니다. 위치를 바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PC 메뉴 가셔서 위치를 바꾸시는 건데요. 여기서. 그런데 게시판을 만들고 보니까 참여마당이 아니라 지원마당 쪽에 넣어야 될 거였어요. 잘못해서 넣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테스트 게시판 페이지에서 이동, 이게 하위거든요. 아까는 생성을 했지만 이쪽 테스트 게시판에 이동을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 페이지 목록이 쫙 나와요. 여기에서 그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원이라는 걸 검색을 해보면 지원마당이라는 게 되어 있죠.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그 게시판은 지원마당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예, 저기 보시면 테스트 게시판 보이시죠? 여기서 눌러보면 테스트 게시판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뉴 관리에 뭐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건 여기 조합 소개를 누르시면 위원장 인사말로 직접 연결되어 있죠. 위원장 인사말로. 그런데 이게 별도의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메인 메뉴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걸 누르면 거의 통상적으로 요 첫 번째 하위 페이지로 링크가 되는 식으로 보통 만들어요.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그런데 좀 더 규모 있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만드냐면 조합 소개를 누르면 뭐 위원장 인사말, 테스트 페이지 이런 몇 개의 메뉴들을 요약해서 그 페이지에다가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구조는 현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단순 링크이기 때문에 이 조합 소개에는 약간 특별한 링크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PC 메뉴라고 제가 들어가서 조합 소개에 이 속성을 눌러보시면요. 여기에 내비게이션에 사용자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PC 메뉴를 가지고 그 페이지를 이동하고 위치를 막 바꾸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거 한번 제가 내려볼게요. 위원장 인사말을.
그러면 위원장 인사말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합 소개를 눌렀을 때는 얘가 첫 번째니까 얘가 나오기를 의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누르면 여전히 위원장 인사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잘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합 소개 이쪽에 어떤 링크를 바꾸셔야 되는데요. PC 메뉴에 들어가셔서 조합 소개라고 되어 있죠. 속성 누르시고 얘를 이렇게 바꾸세요. 처음 한번. 그럼 얘가 비활성화 됩니다. 이쪽에 있는 어떤 값이. 그리고 저장을 눌러요. 이 상태로 한번 제가 홈페이지를 가볼게요. 조합 소개를 딱 누르면 조합 소개라고 나오죠. 여기가. 그 링크가 끊긴 거예요. 이제 그냥 이 조합 소개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제 이 페이지 내용이 나오겠죠. 내가 원하는 게 만약에 조합 소개라는 게 페이지를 콘텐츠를 담을 거라면 여기다 콘텐츠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테스트 페이지라는 걸로 링크를 걸고 싶다면 다시 PC 메뉴로 가셔서 조합 소개로 다시 클릭을 하시고 이번에는 다시 이걸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테스트 페이지로 링크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링크를 설정을 할 때 이놈의 맨 첫 번째 하위 페이지 링크로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기능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이 내용을 떠올리셨다가 그렇게 한 번씩 바꿔서 저장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링크가 변경이 됩니다. 이쪽에 있는 링크는. 자, 간단하게 한번 제가 그 방공서에서 쓰이는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드려봤어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포토샵을 조금 이제 잘 다루시면 이거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어떤 그 설명까지 드리면서 단 뭐 한 4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웹 브라우저만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한 가지만 그냥 이따 시간에 이제 설명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날짜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 등록된 건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보통 보면은 오늘 올라온 글 같은 경우는 뉴 아이콘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페이지 편집을 들어가시고 여기다가 칸을 하나 추가하고 날짜를 넣으시면 돼요. 그걸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테이블에 칸, 셀의 의미로 C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칸 편집, 그리고 칸 삽입, 그리고 오른쪽에 한 칸을 추가할 겁니다. 칸이 생겼죠? 그리고 이 칸의 넓이를 한 60, 50 정도로 잡아볼게요. 50 픽셀 정도로. 아까 만들 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날짜를 넣을 거예요. 날짜라는 항목을 넣을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게시물 항목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게시물 항목 클릭하시고 이제 이쪽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등록일이라는 걸 고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형식이 날짜 형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출력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날짜로 바꾸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날짜가 들어가요. 숫자 한번 볼게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얘는 연도는 그냥 빼고 월과 일만 표시하고 얘는 너무 좀 기니까 좀 줄여볼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편집 들어가셔서 이 글자 수를 이제 글자 수 바꾸는 거는 줄이고 느리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쉽겠죠? 한 45 정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을 하시고 다시 YMD라고 되어 있는데 Y를 지워버려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많은 회사들이 이걸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을 했어야 될 일인데 그냥 간단한 예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제 방식이 이게 홈요솔루션의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U 아이콘이 나오는데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편집 들어가시고 클릭을 하시고 밑에 내려보시면 최근 글 아이콘 0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시간을 여러분들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U 아이콘이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좀 디테일한 그런 이제 꾸미기까지도 가능하니까 일단 기본적인 그 형태를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씩 배워가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그 재미도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네. 첫 번째 시연이 끝났어요. 두 번째 시연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 구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번 이제 그 시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이제 저기들이 나올 거고요. 출석 체크를 아직 못 해가지고 지금 오신 분들 출석 체크 한번 한 다음에 약 10분,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김성일님.